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음모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룰 것은 바로 중세 암흑시대, 즉 AD 500년부터 AD 1500년까지 존재했던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가짜들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서양은 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었어요. 바로 카톨릭이 뭐였습니까? 바로 가짜 기독교죠. 성경에 없는 교황 제도라든지 독신 제도라든지 신부 수녀 제도라든지, 진짜 카톨릭은 진짜 성경적으로 제대로 하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안 지키냐면, 아니 성경에 분명히 이게 뭐야, 소갈머리랑 주변머리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소갈머리 만들지 말고 주변머리 자르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있는데, 그것도 어겨가지고 오히려 그런 머리를 한 신부들이 그런 머리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다 어기는 겁니다. 왜? 아니야. 이 카톨릭은 완전히 로마의 더러운 그 세상 신앙하고 이걸 기독교식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거라서 온갖 더러운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카톨릭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제 다시 이 카톨릭풍으로 돌아가는 이 멍청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짜가 판치는 거야. 심지어 뭐까지 가짜냐면, 중세 암흑시대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이니까 사실상 가짜 로마 제국 아니에요. 가짜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어떤 권위를 이어받던 이유로, 물론 이제 그건 맞긴 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이 로마 제국과 이제 유대교 연합인 괴물이 여자의 치마폭에 이게 여자 창녀한테 깔려 있는 것을 이제 요한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압제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가짜 로마 제국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동양에서도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고려죠. 고려가 뭡니까? 바로 가짜 고구려죠. 원나라, 이 몽고족이 세운 이 원나라도 뭡니겠습니까? 원래 이 가짜 훈족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실크로드를 이제 다시 세우겠다고 이제 나섰지만, 훈족하고 이 실크로드 지배하는 방식이 너무나 틀린 거예요. 이 로마 제국 강압적으로 이 실크로드를 장악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훈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 그 고구려의 어떤 원정군이 훈족이었어요. 이건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실크로드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실크로드를 이제 당나라가 장악하면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았지 않습니까? 삥땅 친다든지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뭘로 이어졌냐? 바로 이슬람교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사바르칸테 40만 대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사바르칸테 뭘 주워먹겠다고 40만 대군이나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엄청난 돈벌이를 한 거예요. 이 사바르칸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반대로 말하면, 어쩌다가 그러면 이 실크로드의 이 통제권을 로마 제국과 당나라가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삥땅을 매석 쳤고, 그전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있던 고구려는 그런 삥땅 같은 걸 안 쳤다 이겁니다. 정직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안정돼 있었는데, 이 당나라 같은 이 나라가 이 실크로드를 장악하면서 온갖 삥땅을 치니까 이 국제정세가 혼란해지고, 실크로드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슬람교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다시 이 실크로드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발전시켰지만, 이 몽고족의 강력한 실크로드를 위해서 이제 실크로드를 장악하려고 이제 몽고족을 세웠지만, 몽고족의 억압적인 이런 태도 때문에 흉악한 어떤 통치 방식 때문에 결국 실크로드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실크로드를 장악한 이슬람교가 이제 강력한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된 거죠. 즉 훈족은 몽고족 뭐겠습니까? 가짜 훈족이고, 고려는 이렇게 해서 가짜 고구려라 이거예요. 왜냐? 고구려는 황제의 노름을 안 했습니다. 왜? 전에 말했지만, 이 동방의 현자들이 왔을 때 동방의 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 절대 황제 국가에서는 오지 못하는 게 동방의 현자예요. 왜냐?
동방의 황제의 직역을 하면 왕중 왕이에요. 수많은 왕들을 제압한 왕중 왕이 바로 황제예요. 쉽게 심지어는 천자라고 하죠. 하늘의 아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하늘의 아들과 왕중왕을 자처하는 쓰레기 같은 나라에서 왔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황제를 참칭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고려나 발해는 황제를 참칭해요. 물론 이제 발해 진짜 이름은 고구려였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 고구려도 원래 국명은 고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고려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뭐 고구려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게 황제를 참칭한 발해가 왜 망했습니까? 바로 황제를 참칭해서 그런 거예요. 황제 노름을 하니까, 황제 노름을 하려면은 다른 나라를, 이게 수많은 나라를 제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진족을 박해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받아서 여진족이 반란 일으키니까 이제 반란을 진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력 군대가 여진족 반란을 진압하는 사이에 바로 요 나라가 이 거란족이 갑자기 침입을 한 거예요. 말했지만 왜 평양의 수도를 옮겼냐? 이 평양의 수도를 옮긴 것은 이제 대륙을 포기한 멍청이들이다 이런 멍청한 소리가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 그냥 지도를 보면은 이 뭐 평양으로 옮긴 거는 한심한 일이지만 3D 지도를 보고 보니까 평양밖에는 수도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왜냐? 발해가 왜 망했습니까? 뻗어나갈 때 좋지. 하지만 지킬 만한 지세가 지킬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란족한테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해가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물론 황제 노름하는 바람에 이 여진족의 원성을 사가지고 여진족이 반란 일으키고도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지형 자체가 이 수도로 삼기 안 좋은 지형을 발해가 이제 그 지형을 수도로 삼으면서 발해가 쉽게 망한 거예요. 왜 그럼 평양이 수도로 좋냐? 첫째, 이 수도로 삼으려면 첫째 방어가 좋아야 돼요. 근데 방어도 좋으면서 또 동시에 농사질 땅도 있어야 돼요. 농사질 땅도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근처에 또 항구가 있어가지고 물류도 좋아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딱 따져보니까 평양 외에는 수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국내성이나 여러 가지 뭐 옛날 수도가 있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 아니 국내성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키거나 여러 가지 지세가 험해가지고 그런 건 좋은데 농사질만 땅도 없고 또 항구도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평양이 제일 좋다. 자, 이런 것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황제가 좋아, 황제가 최고야 이런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데, 황제 지극하면 뭡니까? 왕중 왕이고 천자, 즉 하늘의 아들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했지만 동방의 현자들은 절대로 동방 박사라고 하죠. 개혁성의 동방 박사라고 하지만 절대로 황제국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황제국에서 만약에 왔으면 예수님이 절을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한테 보자마자 절을 합니까? 자기도 천자국가에서 왔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즉 한국에서만이 이 동방의 현자는 한국인들 출신이었다. 왜냐? 당시 한국인들은 황제를 참칭하지 않으니까. 즉 바보 같은 짓이고 멍청한 짓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보 같은 짓이고, 그래가지고 황제를 참칭하면은 전부 저주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영 제국이 돼서 망한 거예요. 아니 빅토리아 무슨 얘기냐? 아니 당시 세포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전까지는 황제국가가 아니었어요. 그중에서 그냥 왕국이었는데 영국을 직접 통치하면서 무굴 제국의 황제관을 영국 여왕이 쓰면서 황제를 겸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꼬라박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처치가 멍청이가 수상이 돼가지고 온갖 영국이 망한 짓은 다 한 겁니다. 뭐 갈리폴리 전투라든지 이 해군을 석유 중심으로 바꾼다든지. 물론 석유가 더 편하게 하죠. 하지만 석유를 만약에 정식적으로 세탁하게 되면 누가 더 앞섭니까? 영국보다 미국이 더 산업력이나 공유이 뛰어나니까 미국이 더 앞서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해군력에서. 결국 영국이 그런 멍청한 짓 해가지고 영국의 멸망을 부채해주는데
왜 멍청한 영국 국민들이 처칠 같은 멍청이를 수상으로 뽑았겠습니까? 이 처칠이 큰 소리 치면서 영국을 되살릴 수 있다. 멍청한 소리 하니까 영국 처칠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국이 망한데 일조하면서, 근데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반성을 안 하니까 서구의 강이 결국은 뭡니까? 트럼프 같은 멍청이를, 미국이 왜 트럼프 같은 멍청이를 뽑았겠냐 이거예요.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왜 부시가 이라크 전쟁 일으켰냐, 멍청한 짓이다, 전쟁에서 도움이 된다 하더니만 결국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란이랑 또 전쟁을 한 거예요. 멍청하게. 아니, 주위에서 다 반대했대. 이란은 절대 바뀔 수 없는 나라라고. 이란은 절대 정복을 못한다. 역사도 깊고 농지도 많은 이란, 특히 뭐가 문제냐. 산세가 험해요. 거의 아프간보다 더 심한, 더 이제 산세가 험한 게 이란이고, 이란의 핵시설도 왜 막강합니까? 산 골짜기 밑에다가 입구를 파내가지고 산 밑에다가 지하시설 세워놨기 때문에 그거는 핵으로 공격해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나라를 멍청이 공격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골치 아프게 됐습니까? 서울값만 올리고, 심지어 이란 앞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어가지고 거기 막혀가지고 서울값이 오르고 있는데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할까요? 결국 뭡니까? 핵심은 첫째,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둘째,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는 황제는 뭡니까? 황제를 지극하면 왕중왕이라서 황제는 아주 불경한 말이고 쓰레기 같은 헛소리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뭐 황제는 최고다, 황제 자주적인 나라 황제한다 해가지고 황제 노릇마다 많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조선이 망한 게 아니라 대한제국이 망했어요. 일제할 때 넘어가던 나라가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에요. 그럼 왜 조선은 일제할 때 안 넘어가냐? 적어도 조선 시대는 적어도 중국하고 외교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대한제국 되면서 조선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이 조선을 점령하는데 용이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통치체제도 조선 때는 이제 경대저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분산돼 있는데 황제 일화가 돼버리니까 일제가 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더 용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 노릇하다가 조선도 이 대한제국 만들어가지고 망한 겁니다. 심지어 대한제국 때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려다가 이 대신에 반대로 그거 망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황제 국가입니까? 즉 다시 말하자, 황제 노름하다, 즉 다시 말해서 가짜 노름하다가 이 중세시대 때도 가짜 고구려, 가짜 가짜 훈족 이런 거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가 중세아북시대로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안 보니까 다 멍청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